안녕하세요. 카톡용 에디터 조영규입니다. 오늘은 소나타 2.0 센슈어스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말이 많았죠. 소나타 DM8이 나오면서 같은 형제차 라인업인 기아 K5의 엄청난 디자인에 밀려서 오히려 옛날과 달리 지금은 이제 좀 힘도 못 쓰고 있고 잔정되느니 마느니 좀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차량인데요. 그래도 이 차량을 가지고 나온 이유 뭐겠습니까? 분명히 이 차량을 또 구매하시고 분명히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소나타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장점 그리고 확실한 구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차량을 한번 타보고 실내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과연 이 소나타 2.0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전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소나타의 판매고가 이게 완전히 뚝 잘려나간 그런 결정적인 요소를 제공한 게 바로 이 전면 디자인인데요. 소위 매기 룩이라고도 하는 이 그릴 디자인, 쭉 이제 필러까지 이어지는 이 크롬 장식들 같은 부분을 두고 이제 좀 약간 매기같이 생겼다, 좀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그거를 보완한 게 센슈어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측면에 이제 에어덕트, 이제 공기 흡입구 같은 부분을 이제 이렇게 삽입함으로 인해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됐는데, 이 센슈어스 디자인 같은 경우 예전에는 1.6L 터보 모델에만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2.0 가솔린 자연흡기 모델에도 이렇게 하단부에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그나마 이제 못생겼던 소나타의 그 매기룩을 조금 더 커버해주는, 사실 의외로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불호가 많은데 의외로 여성분들은 이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말이 많았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이게 불이 들어오니까 이거 보면 리어 램프 디자인이 무슨 옷걸이 같다, 옷걸이가 둥둥 떠다니는 것 같다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사실 이 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는 K5의 그 절취선 있잖아요. 절취선 리어 램프보다 사실은 이렇게 한쪽으로 쭉 이어지는, 이게 바 타입으로 이어지는 이 소나타의 디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마음에 들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렇게 주행을 시작했어요. 주행하러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차량이 똑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엔진을 공유하는 차량이지만 그 세팅 자체가 K5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드하고 단단한 그런 감각을 좀 추구하는 반면에 소나타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안락하고 아빠차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될까? K5나 소나타가 갖는 차량의 그 세팅, 서스펜션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시트 감각에서도 살짝 그 미묘한 차이가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K5 같은 경우는 버킷 시트 같은 그런 하드한 느낌을 딱 주는 반면에 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시트가 약간 좀 안락하고 운전자를 감싸는 약간 좀 이런 편안한 안락한 아빠차 같은 승차감을 주거든요. 시트가 이 깡통 사양에 들어있는 그냥 인조 가죽도 그렇게 퀄리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부드럽고 이 착자감이나 승차감 자체가 시트 때문에서 오는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 실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현대자동차의 그런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죠. 이렇게 4개의 스포크로 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이게 촉감도 사실 깡통 차인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깡통 트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아 자동차의 다이얼식 변속 레버와 다르게 현대자동차는 아직까지도 이 소나타에는 버튼식 레버를 고집하고 있어요. 버튼식 기어 레버가 사실 다이얼식 레버에 비해서 좀 예쁘거나 그런 감성적인 부분은 덜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버튼만 딱딱 누르면 되니까 좀 더 직관적이기도 하죠.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대도 앞으로는 좀 다이얼식으로 바꿔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습니다. 콘솔 박스 같은 경우는 수납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은데 실용적인 휴대폰을 담아둔다던가 우리가 보통 물티슈 같은 것도 여기다 많이 담아두잖아요. 그런 것들 충분히 담아둘 수 있을 것 같고, 이 재질도 아까 말씀드렸던 시트 재질이랑 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촉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하니. 그리고 컵홀더 이렇게 들어가 있고, 공조장치도 사실 약간 직관적이긴 해요. 공조장치를 봤을 때 지금 시동을 켜고 그림을 보면 4개 구역의 버튼이 있고, 이것들이 직접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왼쪽 버튼은 시트를 가리키고 있고, 가운데 2개 버튼은 에어컨 공조장치 버튼.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굉장히 잘 배치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디자인에서도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고 가격적인 부분도 사실 소나타가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그래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나타 같은 경우는 기본 깡통 모델 옵션에도 기본적으로 이 LED 리어 콤비 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점이 일단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키도 그 K5 같은 경우는 깡통 트림을 선택하면 이게 그 버튼 시동이 아니고 폴딩 키 있죠. 이게 딱 열어가지고 넣어서 돌리는 이런 걸 제공하는데 소나타 같은 경우는 2.0 스마트 스트림 자연흡기 엔진에도 기본 옵션 사항에도 이제 스마트 버튼 시동이 기본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차를 탔을 때 이거 폴딩 키를 열고 주섬주섬 넣어서 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버튼 눌러서 딱 탈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타와 K5의 다른 점 중 하나가 또 휠베이스 거리가 달라요. 소나타 같은 경우는 2840mm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K5가 10mm가 더 길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10mm의 길이가 뭐 크게 유의미한 길이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실제로 뒤에 앉았을 때 공간도 굉장히 잘 나오고 옆에서 실제로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면 뭐 무릎 공간 등 붙이고 앉았을 때 무릎이 하나, 두 개 들어가고 이 정도면 굉장히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센터 터널도 이렇게 높지가 않아서 뒷자리에 성인 남녀 타기에는 정말 굉장히 무리 없는 그 K5와 갖는 10mm의 휠베이스 차이가 사실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실내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소나타와 K5의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2열 폴딩 기능입니다. K5 같은 경우는 사실 최상위 옵션, 최상위 트림을 모든 걸 다 때려 부어도 2열 폴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소나타 같은 경우는 1.6L 터보 모델에는 기본 깡통 옵션에도 이 6대4 2열 폴딩 기능을 지원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폴딩 기능 같은 경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좀 평소에 자전거도 많이 타고 제가 뭐 스키보드 같은 것도 타고 하는데 2열 폴딩이 된다는 거는 세단이지만 뭔가 긴 짐을 실어 넣을 수 있다는 굉장히 실용적인 장점이 있어요. 에디터님, 그러면 소나타 단종될 것 같나요? 물론 이제 이거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뭐 단종이 된다 아니면 완전 또 풀체인지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페이스리프트 모델 이제 뭐 위장막 씌워진 차량 사진도 좀 공개되고 했는데 근데 이런 사진들 위장막 사진들 보고 예상도를 보면 지금 현재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그 스타리아의 그 길게 가로형 바 타입으로 된 헤드램프 이제 라이트 디자인을 가지고 그런 얼굴이 디자인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아직은 이제 예상도니까 우리가 그 섣불리 재단할 수는 없지만 새롭게 바뀐 페이스리프트 디자인도 조금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페이스리프트 된 디자인에서도 좀 나는 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소나타가 좀 더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된 소나타 디자인에 명확히 꽂히시는 분이 아니라면 지금 현행 소나타를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현행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일단 출고 대기 기간이 지금 4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K5 같은 경우는 이제 출고 대기 기간이 막 7, 8개월 걸리고 또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건 또 페이스리프트에서 나오면 또 출고 기간 또 세워라 내워라 기다려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행 소나타를 사는 게 만약에 디자인을 너무 크게 연연하지 않고 구애받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고차로 눈을 돌려봐도 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지금 K5보다 기본적으로 소나타가 살짝 더 비싸잖아요, 출고가가. 근데 현재 돌아다니는 시세들은 소나타와 K5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매물도 오히려 소나타가 조금 더 많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구매를 했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런 가성비 측면, 기회비용 같은 것들은 소나타가 사실 조금 더 이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실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소나타는 진짜 특히 안에 탔을 때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많은 차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소나타가 왜 안 팔렸냐?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 매기룩. 두 번째로 또 소나타가 안 팔리는 이유가 사실 이게 더 클 것 같긴 한데 소나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민차, 아빠차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그 아빠차, 국민차, 패밀리카 타이틀은 그랜저가 가져간 상황이죠. 그리고 그 그랜저가 갖고 있던 과거 90년대 고급차의 그 이미지는 현재 제네시스로 다 넘어간 상태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아반떼로 가거나 아니면 아싸리 뭘로 갑니까? 요즘 SUV의 시대잖아요. 요즘 가장 트렌드한 차종이고 그 SUV를 샀을 때 따라오는 이점들 이제 뭐 레저를 더 즐길 수 있고 캠핑도 많이 다니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예 아반떼 아니면 SUV로 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소나타 같은 경우는 그랜저에 치이고 아반떼에 치이고 SUV에 치여서 이렇게 오갈 데 없는 살짝 좀 불쌍한 신세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2023년형 현재 나와 있는 현행 소나타 같은 경우는 상품성이 굉장히 괜찮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2.0L 자연흡기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모던 트림 시작가가 2,590만 원부터 하고요. 그리고 1.6L 터보 모델이 시작가 모던 트림이 2,675만 원, 그 정도에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트림이 사실 8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6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비록 저희가 오늘은 2.0L 모델을 타고 왔지만 1.6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두 차량 다 모던 트림을 선택했을 때 엔진의 차이,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의 차이 말고도 기본적으로 1.6에 얹어주는 게 두 개가 더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뒷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2열 시트 분할 폴딩, 6대4로 분할 폴딩이 되다 보니까 긴 짐을 실을 수도 있고 레저에서의 장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뒷자리에 그 암레스트, 이게 또 기본으로 주어집니다. 1.6L에는 말이죠. 하지만 이 2.0L에는 없어요. 이게 되게 좀 아쉬운데, 여러분 K5 좀 기다리기 좀 힘들고 너무 오래 걸린다, 8개월 기다려야 되고 그러신 분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소나타 디자인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행 소나타 사세요. 그냥 좋습니다. 근데 대신 아시죠? 2.0 말고 1.6으로 앞으로도 저희 카톡용 즐겨찾기,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톡용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